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격이 4가지의 성격을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4가지 성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조합이 됐는지, 어떻게 컴바인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성격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성격이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격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성격에 따라서 감정과 일하는 태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4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한 개의 성격만 완전히 다 이렇게 다혈이면 다혈만 있고 담즙이면 담즙만 있고 우울만 있고 점액만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단점은 장점은 장점으로 나타나지만 단점이 너무 크게 부각이 돼서 다른 성격이 몇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성격 가지고 메인 성격의 단점을 좀 메이크업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너무 심하게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혈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을 별로 너무 케어를 안 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담즙만 완전히 담즙질 성격만 있는 사람들은 그 담즙질의 단점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성격이 메인 성격이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약간 적거나 2개가 동시에 있는 성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2가지의 성격에 하나 엑스트라로 또 약간 조금은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성격도 있어,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4개가 골고루 점수가 이제 보통 한 많으면 20 몇 점, 제가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보면 20 몇 점 나오는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오면 20 몇 점 나오는데 각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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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가 비슷하게 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4가지의 성격이 만약에 골고루 있다면 그것의 장점들이 되게 잘 나타나고 단점을 다혈질의 단점을 우울질로 커버하고 담즙질의 단점을 점액질로 커버하는 식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혈하고 담즙이 있는 2개가 메인이 다혈, 담즙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담즙, 다혈. 이건 또 뭐가 더 우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높은 성향의 그 강도가 뭐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혈이 메인인데 담즙이 있는 사람, 다혈과 담즙만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좀 자기 위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배려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되게 심하게 외향적으로 에너지도 되게 넘치고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고 이런 거 좀 어렵죠. 요즘 같은 팬데믹에는 제일 힘든 성격이 아마도 다혈이나 담즙이 2개가 같이 있는 분들은 되게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담즙이 더 세냐 다혈이 더 세냐에 따라서 또 되게 그 색깔이 달라져요. 다혈이 센데 담즙이 있는 사람은 좀 약간 귀엽고 재밌고 이런데 그래도 할 일은 똑바로 하고 이런 게 있지만, 담즙이 엄청 세고 다혈이 조금 있고 이러면 조금 좀 강하고 가족들이 좀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기도 하죠. 그리고 다혈하고 우울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다혈하고 우울은 사실은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부모님의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에 아빠한테 반 받고 엄마한테 반 유전적으로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혈과 우울 또는 우울과 다혈이 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 혹시 정신분열증 환자인가? 나 진짜 무슨 뭐 바이폴라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울증 같은 어떤 증상이 있을 만큼, 근데 실제로 조울증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팍 우울해졌다가 또 막 덜렁덜렁 거리는 면이 있는데 또 동시에 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울이 더 센데 다혈이 있냐, 아니면 다혈이 더 센데 우울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땐 다혈이 나타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또는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상황적으로 뭐 괴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우울이 샥 나타나고, 또 남들을 대할 때는 다혈이 나타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또 우울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혈과 점액이 있는 경우, 다혈질과 점액질은 둘 다 사람 중심적인 성향이에요. 둘 다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혈질 성격과 점액질 성격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들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점액이 메인인데 다혈이 있는 것과 다혈이 메인인데 점액이 있는 모습은 좀 달라져요. 다혈이 메인인데 점액이 있는 사람들은 막 활발하게 사람들이랑 되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또 동정심도 많고 정도 많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되게 많이 도와주고 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측면이 또 많이 있고요. 점액이 많은데 다혈도 있는 사람은 주로 약간 좀 조용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 말 많이 안 하고 남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점액과 다혈이 좀, 점액이 거의 한 60%에 다혈이 40%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다혈과 점액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겼다 그러면 일이 대충대충, 그리고 또 뭔가 속도도 좀 안 나고 뭔가 허점이 보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담즙과 우울, 그래서 담즙질 성격과 우울질 성격의 사람들은 다 두 개의 성격 다 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담즙이 더 많은데 우울이 같이 있는, 예를 들어서 담즙이 60에 우울이 40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담즙 60%, 우울 40%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정말 수준 높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울이 60이나 70 되고 담즙이 뭐 한 40, 30 이 정도다. 그러면 속도가 조금 느려요. 하지만 더 훨씬 꼼꼼하고 수준은 우울질이 훨씬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일의 어떤 수준, 그 퀄리티 이런 거는 우울이 더 퍼센테이지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이런 담즙과 우울과 담즙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담즙과 점액, 이 반대죠. 담즙질 성격과 점액질이 반대인데 또 이렇게 담즙하고 점액이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점액이 메인이지만 담즙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엄마는 담즙질 성격이 있고 아빠가 점액질 성격이라서 이 점액질 바탕 위에 저도 담즙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일상적으로 저 혼자 있을 때나 사람을 대할 때는 점액질 성격이 나타나다가 이렇게 뭐든지 이해하고 다 웬만하면 다 용서해주고 봐주고 넘어가고 막 이러지만, 내가 만약에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진짜로 이 일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담즙질의 성격이 싹 나와가지고 되게 꾸준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그런 능력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즙과 점액의 성격이 반대지만 서로 점액질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성격을 쓸 수 있고, 담즙은 또 일할 때 담즙의 그런 특징들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우울질도 가미가 된다면 되게 또 수준 높게 일하겠지만, 담즙질은 그렇게 그다지 수준 높은 차원의 일은 아니고요. 되게 생산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사리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듀에이트 맞추는 그런 식으로 일을 좀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질과 점액질, 이렇게 우울과 점액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고, 완전 외향적인 사람은 담즙과 다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울과 점액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깊으면서 동시에 또 정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되게 점액질로 잘 대하지만 또 우울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되게 많이 자기 자신도 남도 좀 분석하는 편이고, 감정적으로는 조금 약간 다운된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표현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우울과 점액인 사람들은 되게 조용히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밖으로 드러나는, 제일 밖으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다혈질, 담즙질은 일할 때 실력을 제일 많이 발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울질하고 점액질은 겉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조용히 별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울질은 속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과 막 프로세스가 막 돌아가고 있고, 점액질은 그냥 조용히 별로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네 가지의 성격에 따라서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혈질은 감정적으로 되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많이 주고요.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다혈질하고 같이 있으면 점액질들이 좀 편해요. 왜냐면 점액질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데 다혈질이 있으면 다혈질이 다 말을 해주니까 자기는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랬구나 이렇게 박수만 쳐주고 이래도 되니까 점액질들이 다혈질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경우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혈질도 점액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니까. 네, 그 다음에 파티 좋아해요. 다혈질들은 되게 파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 재밌는 얘기, 약간 개그 이런 거 되게 잘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접촉도 좀 좋아요.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 다혈질들 잘하고요. 감정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막 또 다운됐다가 완전히 감정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그냥 막 죽을 듯이 막 이랬다가 또 막 뛸 듯이 기뻤다가 이렇게 감정의 강도를 되게 세게 느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이런 자기의 가치 이런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혈질들은 명랑하고 호기심도 많고 무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다혈질 있는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다 찬양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혈질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팀에 가서 막 이렇게 그 모션 하는 거 하면서 막 이런 거를 즐겨요. 우리 점액질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올라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이 다혈질 이런 분들은. 그리고 순진하고 되게 순박한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분을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지금 금방 울었다가 금방 또 웃었다가 그러면 다른 그 점액이나 우울질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지금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 지금 금방 화냈다, 또 금방 좋아한다,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뒤끝 없다고 하는, 왜냐하면 기분을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뒤끝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만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 당하는 점액질들은 엄청
뒤끝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게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뒤끝 없다는 말이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담즙질의 감정은 어떠냐? 담즙질은 되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타고난 리더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뭔가 어떤 그룹이 있으면 꼭 담즙질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이게 뭘 하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주저주저 막 이래요. 그리고 일도 따다다다닥 체계적으로 막 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즙질들은 되게 천성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필요로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 한 번 한 거 그냥 쭉 하는 것보다는 이거 성취한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걸 성취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막 고쳐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매일 강조할 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거는 스스로 자기만 고칠 수 있지 결코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담즙질들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 고치려고 하는 거, 자기 자식 고치려고 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의지가 되게 강하고 단호해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별로 잘 안 느끼는 경향성도 있어요. 약간 좀 감정에 무딘 그런 경향이 있고요. 쉽게 낙담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불도저같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되게 독립적이에요. 담즙질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인디펜던하고요. 책임감도 되게 강해요. 이거는 되게 좋은 점이죠. 아주 독립적으로 책임감 강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자신감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일을 하다 보면은 일들이 다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만 이 담즙질들이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약간 교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교만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 담즙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겨주면은 뭐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질은 감정적으로 어떠냐? 되게 사려가 깊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되게 배려하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입장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겠다.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그래서 신경이 되게 예민한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분석적이고 진지하고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우울질들은 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혈은 그냥 하다가 말고 담즙은 딱 10개만 하면 우울은 거의 100가지를 생각하면서 수준 높게 작업들을 하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9가지의 기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건데, 그때 그 감각, 5감각, 사람이 5감각이 있는데 그 5가지의 감각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이 되게 뛰어나고 예민한 사람들이 우울질인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5감각이 다 같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능도 많고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예술적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철학적이고 시적이에요. 시 쓰는 거, 그리고 철학책, 뭔가 자기가 삶에 대해서 리플렉트하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는 거 좋아하는 성격, 큐티에 아주 잘 맞는 성격이 우울질 성격이에요. 그리고 신미안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어떻구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기서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만 우울질들이 잘못 생각하면 마인드 리딩 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 마음을 짐작해서 자기가 이 사람 지금 이럴 거야 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증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신중하고요. 너무나 이상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우울증들이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자아성찰도 많이 하는 그런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우울증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의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제가 뭘 하나만 가르쳐줘도 10가지, 100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울증이에요. 개인적으로 우울증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점액질. 점액질의 감정은 되게 겸손하고 온유해요. 점액질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부족한 면들을 생각하고 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너무 태평스러워요. 뭐든지 그냥 별로 급한 게 없어. 그리고 너무 느긋해. 그래서 이 점액질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이렇게 좀 느릿느릿 거북이 같이 약간 좀 그런 감정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고요하고 좀 calm한 상태에서 약간 냉정한 면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침착해요. 그리고 인내심도 많이 있고 좀 생활이 약간 균형 잡혀 있기도 해요. 막 이렇게 왜 냄비로 비유를 하자면 다혈질은 양은 냄비 부글부글 끓었다 금방 식지만 이 점액질은 사실 끓지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는 그런 약간 뚝배기 같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한번 뭘 하면은 쭉 일관되게. 그래서 저는 점액질인 분들을 되게 많이 신뢰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수업할 때도 보면은 다혈질인 사람은 막 처음에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막 왔다가 한두 번 왔다가 그냥 무슨 일 있어서 못 왔어요 막 이러고 막 흥미 떨어지면 안 오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점액질인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다 그러면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지만 되게 위트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점액질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동정심도 되게 많이 있고 되게 친절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세요 막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거 되게 잘하고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도 잘 못 느끼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형광등 있죠. 형광등이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슨 느낌인지 몰라.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집에 가서 아까 나 이 말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땐 생각이 안 났지? 왜? 그 세리블럼이라는 게 있는데 뇌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조절해요. 한국말로는 소뇌라고 하고 뇌에서 가장 밑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그 뇌인데 그 속도 조절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속도가 되게 빠르죠. 누가 빠르냐면 담즙질이 빨라요. 프로세스가 빨라요. 근데 점액질은 그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 세리브럼이 프로세스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자기가 뭘 느끼는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이랬었는데 그리고 한참 뒤에 기분 나빠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실을 되게 즐겁게 받아들여요. 그다지 그렇게 불만족 없어요.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적응을 되게 잘합니다.